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6장 펀드 운영을 들어갈 텐데요. 이 펀드 운영은 7장에 있는 펀드 평가와 합쳐서 10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펀드 운영은 뭐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는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를 하셨던 분은 되게 유리한 게,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채권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 그 다음에 펀드를 운영하는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증권투자 상담사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쪽 채권하고 주식 파트를 잘 아시니까 뭐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 건데, 여긴 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굳이 뭐 이걸 안 하셨던 분들도 뭐 생소한 부분이 없어요.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대표 유형 문제 좀 봅시다.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자, 우선 여기서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요거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아가면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비효율적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초과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모든 투자자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정말 이런 완전한 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에서는 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정보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도 않고 모든 정보가 모든 투자자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누군가 머리만 잘 쓰면, 전략을 잘 세우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초과 수익을 얻는 거를 무슨 전략이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 전략이다, 적극적 투자 전략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요.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지웁시다, 우리. 소극을 지워봅시다. 우선 소극적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는 거야. 단순하죠. 그렇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얘가 진짜 제일 소극적이네. 그 다음 사다리형하고 바벨형이 달라요. 사다리형, 바벨형, 탄환형이 요거 3개가 비슷한 건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만기고, 그러니까 저게 X축의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선 사다리형은요, 단기, 중기, 장기를 모두 보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다리형이에요. 자, 그럼 사다리형은 적극적이에요? 이게 뭐가 적극적이야? 몽땅 다 샀는데. 이게 소극적이에요. 바벨형은요, 단기와 장기를 구비하고 중기를 빼는 거예요. 이게 바벨. 그 다음에 탄환형이라는 거는 바벨과 반대로 중기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중기체만. 그래서 바벨과 탄환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시장을 예측하고 수익을 얻으려는 거고, 사다리형은 그냥 따라가자라는 거지. 그래서 사다리형이 소극이고 바벨형, 탄환형은 전부 적극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소극 찾아봅시다. 자, 소극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채권 면역 전략이에요. 채권 면역 전략. 채권 면역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위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 거, 보험 같은 걸. 그래서 채권 만기로 원금을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뭐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극히 소극적이에요. 자, 그 다음 현금일치. 현금일치 전략도 마찬가지. 현금일치 전략도 내가 여기에서 받을 돈과 부채로 나가야 되는 돈과 그 다음에 이 채권에 나오는 돈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소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딧 운영 전략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소극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소극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인덱싱.
인덱싱도 소극이죠. 왜냐하면 인덱싱이라는 것은 지표를 따라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소극적이고요. 그러면 듀레이션 조절 전략은 만기를 조절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거 적극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도 수익률 곡선에 따라서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2년짜리를 1년 들고 있다가 매각하고 또 다른 걸 샀다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교체 매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매매입니다. 그 다음 크레딧 운영 전략이라는 것은 신용도가 높은, 그러니까 크레딧이 신용 아닙니까? 신용도가 높은 우량 채권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비우량 채권을 적절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량 채권과 비우량 채권을 교체 매매하는 적극적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 전략을 다 골라보면 기업, 리을, 시옷, 지읒, 시옷, 니응, 지읒 있나요? 가라, 사, 아자. 오케이, 3번에 있네요. 자, 여긴 채권 인덱싱 나와 있고요. 채권 인덱싱은 채권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대표 유형 문제 봅시다. 다음 내용의 가로 안에 적합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업의 시장 가치를. 자, 기업의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거든요. 자, 기업의 시장 가치가 EV고요. 그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이 바로 이 EBITDA, 에비타예요. 그래서 EV, 에비타. EV, 에비타가 바로 이겁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면 이 수치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회사가 100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갖는데 세전 영업이 20억이다. 그러면 투자 원금, 이를테면 이 기업 가치를 다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5년이 걸린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치가 낮다라는 것은 기업의 주가가 낮으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걸 의미한다. 즉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죠. 자, 주가 배수를 활용한 상대가치 평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에 나오는 건데요. 퍼 평가 모형 PBR, PSR 있죠. 자, 퍼는 우리가 수익 가치에 대한 거고요. 단위당 수익 가치. 그 다음에 PBR이라는 것은 자산 가치죠. 그 다음에 PSR이라는 것은 주당 매출액에 대한. 그래서 그 회사의 이익을 주당 이익으로 해서 계산하려는 게 퍼. 그 다음에 뭐 토지, 건물과 같은 자산 가치로 하는 게 PBR. 그 다음에 매출액을 갖고 하는 게 PSR입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만한 게 퍼가 낮은 게 좋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퍼가 낮다라는 것은 순이익은 많이 나는데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거니까 저평가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퍼주가 바로 저평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퍼의 문제점은 뭐냐면 순이익이 없으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퍼를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의 EPS, 이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도 뭐는 있어요. 뭐 하다못해 자산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PBR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매출액은 발생했을 테니까 그걸 주당 매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EV 에비타. 자, EV 에비타는 EV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 거고요.
자본 구조의 차이가 자 이게 제일 좋은 EV의 에비타의 제일 좋은 점은요. 기업 간의 비교가 간단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 등의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해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이해로 가보죠. 자, 채권은 국채, 지방채, 은행채로 분류하는 것은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표채라는 것은 특정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할인채라는 것은 먼저 이자를 띄고 발행하고 만기에 가서 원금,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채권을 9,500만 원에 발행하고 만기에 가서 1억 원을 주는 걸 말하고요. 복리채라는 것은 이자가 복리로 지급되는 걸 말해요. 그거는 전부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서울도시철도, 지역개발공사채, 이게 뭐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지방채라고 하죠. 다음 중 회사채의 특징이 아닌 것,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정부가 간접적으로 뭔 말입니까? 정부가 간접적으로 왜 지원합니까? 회사채를. 일반적으로 3개월 이표채. 자, 이게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받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표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게, 우리나라에는 무보증사채하고 보증사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증사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보증사채가 대부분입니다. 무보증사채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자 지급일에 쿠폰과 이자를 교환하며 대부분 등록 발행 방식으로. 자, 이자 지급일에 쿠폰을 발행한다. 쿠폰을 띄워준다. 그래서 쿠폰을 띄워준다 해서 이표채예요. 예. 자, 채권의 특징, 만기가 고정돼 있고 고정금리를 줘야 된다. 만기 이전에 매매는 가능하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낮고 선순위 청구권이 있으므로 주식보다 안전하다. 그렇죠. 채권은 무조건 주주보다는 채권자는 무조건 주주보다는 먼저 회사가 청산할 때 먼저 받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을 봅시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필기하시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선 채권 수익률은 첫째,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 수익률. 자,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1년을 들고 있으면은 1,1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나는 지금 이거를 이 1,100만 원을 1년 뒤에 내가 이자하고 원금으로 받는다면, 지금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에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다면 1년 뒤에 1,1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이기 위해서 수익률이 몇 %가 돼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의 현금과 일치시키는 이 할인율, 1년 뒤에 1,100만 원을 현재의 1,00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 R, 요게 바로 만기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풀어서 설명하면 현재 가격과 미래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기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만기 수익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물 이자율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교재에 현물 이자율. 자, 현물 이자율은요, 이거는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입니다. 할인채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나중에 10만 원짜리를 지금 97,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그 할인채 만기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현물 이자율이고요. 이거는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는 걸 계산할 때 씁니다. 중간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